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에 웬 선글라스냐고 타박 하시겠죠. 이 눈 오른쪽에 타박을 입어가지고요. 이 흉악한 모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좀 건방지게 보여도 차라리 선글라스를 끼고 녹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밤에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오늘 댓글로 통한 질문에 아주 재밌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1111이라는 이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지난번에 가슴이 맥혀가지고, 이걸 풀어주는 방편으로서 이제 인맥과 동맥을 상호 소통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한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게 여러 가지 환시, 환청, 또는 자기만이 느끼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물질적 변화 현상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게 뭘까 하고 아주 상당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자, 제가 그 답을 드리기 전에요. 자, 사람의 이 의식하고 몸하고, 즉, 마음과 몸이 두 개로 분리됐을까요? 하나로 합해진 것일까요? 이게 우리 철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심신일원이냐, 심신이원이냐. 지금 오늘날의 과학 문명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심신이원론 쪽에 거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심신이원론을 주장한 철학자가 데카르트인데요. 이 오늘날의 과학과 이 물질 문명을 발달시킨 철학적 기반이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입니다. 이렇게. 제가 나중에 이제 언젠가 한번 철학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 그랬지만은, 이 철학의 가장 기본 두 가지 주제가 현실적 이 존재가 진짜 존재를 하느냐,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우리의 인식이냐, 이 두 가지가 철학의 제일 중요한 사조거든요. 그래서 존재론에서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이 나옵니다. 이 우주의 가장 기본되는 존재가 뭐냐, 원자다, 불이다, 물이다, 뭐 각가지 있죠라 하고, 또 그거 아니다, 지수, 화풍 네 가지다, 이런 식으로 동양 철학에서는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이 가장 기본 원소를 갖다 설명하고 있었는데, 수련자의 입장에서는요, 철저하게 인식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신일원론에 들어갑니다. 그 서양 철학의 사조가 쭉 이렇게 흘러오고, 뭐 중시적 관념 철학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해결의 그 변증법적 유물론부터 해가지고 쭉쭉 나오는 거 따지고 보면은 전부 심신이원론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 서양 철학의 핵심이 물질 문명의 가장 가운데 물질의 가장 근본 원소를 찾아내는데, 지금도 과학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초기 물질 원자가 힉스 입자를 찾아내느라고 그저 북유럽에 그 어마어마한 실험을 갖다 놓고 힉스 입자 찾아내고 한다 그러고, 또 그런 과학의 사조로서 이제 파동이냐 입자냐 이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따져가지고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되기 때문에 끈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사조는 촉근 이론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 저희 이미 선도에서는요, 구방격자라 그래가지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적 존재는 9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끈이다, 이렇게 답을 옛날부터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과 신이 이런 이원론적 입장에서 수련자들도 심신 이원론적 입장을 따지는 것이, 유체는 몸에서 빠져나가는 이탈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거든요. 의식의 확산이기 유체 이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질문하신 1111의 이님의 본인이 체험했던 각종 물질 이동 현상, 이 마음이 일으키는 내 스스로의 작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 유식론,
모든 것은 마음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 공안적 화두가 이 깃발이 펄럭이는 거 보고 저는 깃발이 펄럭이는 것이다. 아니다. 바람이 깃발을 펄럭이게 하는 것이다. 아니다. 내 마음이 펄럭이게 느낄 뿐이다. 내 마음이 펄럭이게 느낄 뿐이다. 이게 아주 유심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수행의 끄트머리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 상단전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요. 내 눈에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보면은 물질이 파동으로 여기고 또 물질이 움직이기도 하고 벽을 가로막기도 하고 뚫기도 하고 이게 일어나는 그 현상은 상단전만 발달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오감 중에서요, 4가지 감각은 다 이 상단전에 있거든요. 눈, 코, 귀, 입. 그리고 느낌은 몸 전체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감이라 그러는데 그 4가지 감각이 머리에만 있기 때문에 본 것 같이 선명합니다. 근데 마지막 오감 중에 촉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느낌의 영역이거든요. 그 느낌의 영역을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육감이 됩니다. 식스 센서거든요. 그것이 몸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 너머에 있기 때문에 육감의 세계가 의식의 영역이 확산된 게 육감의 영역입니다. 이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가위 눌림이란 거 혹시 체험 한번 많으시죠? 자다가 잠이 막 깼을 때에 가위가 눌려가지고 그 가위 눌린 상태에서 의식은 말짱한데 몸은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심신이원론 입장에서 보면은 몸은 완전한 이완 상태에서 누워가지고 이탈돼 있는데 여기에 내 의식이 확산돼가 빠져나가가지고 감각은 살아있으되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내 의식이 확산되어 밖으로 나갔으면은 6번째 감각으로 사물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귀신도 보이고, 돌아가신 영혼도 보이고, 이런 것들에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가위 눌림 상태에서. 근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이 몸과 결합하는 상태가 되게 되고, 몸과 딱 결합하게 되면은 이제 잘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몸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개념을 잡을 때는 유체 이탈 상태가 확산돼 가지고 이 감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확산되면은 그걸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의식 상태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침대 밑으로 들어간다, 지붕 위로 날아간다. 그 지붕이란 개념과 침대란 개념이 내가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게 주 절간에 공부하는 스님들이 가장 많이 체험하는 것이 환시와 환청입니다. 만들어서 보는 것, 만들어서 들리는 겁니다. 이게 뇌 쪽으로만, 4가지 감각 쪽으로만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길을 갖다가 머리 쪽으로만 돌리게 되면은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1112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환시와 환청입니다. 그리고요, 그 환시와 환청이나 뇌 쪽으로 상단전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게 중단전과 하단전 기운과 연결이 되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 그런 환시와 환청이 있기 전에 뿔난 쫙옆에가 굉장히 좀 아팠다거나 귀 쪽에서 굉장한 이명 현상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아팠다거나 골이 많이 때렸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난 다음에 그런 환시와 환청성도 있을 겁니다. 그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에너지가 조화롭게 되고 특히 중단전 기운이 말이죠.
연결되고 하단전 에너지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 환시 환청이 안 생기고 또 이 의식이 바깥으로 확 빠져나가 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그런 환시 환청에서는 몸은 굉장히 허해집니다. 좀 비실비실거릴 겁니다. 근데 이제 눈 뜨고 깨어나고 하면은 별 문제가 아닌데 특히 이제 천재형물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재들은 말이죠. 의식 상태만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늦게 일어납니다. 의식과 몸과 결합하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자다가 그냥 일나는 것도 꾸무적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 자기 자신이 유치했던 경험을 했거나 또는 또 다른 형태에서 사물이 파동으로 보인다거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눈에 보인다거나 드러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수련 자체를 성명쌍수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선도 수련의 가장 핵심이요. 그 이론 중에서 이론의 가장 1번 이론이 심기혈정이거든요. 즉, 이 정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그대로 피에서 그대로 에너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 피는 기운으로서 움직이며 그 기운은 마음에서 작용한다. 그래서 마음과 기운과 피와 에너지는 동일한 것의 다른 형태인데 이 심기혈정을 갖다가 하기 위해 가지고 수련하는 가장 첫 번째 기초는 성과 명은 쌍수 동시에 수련하랍니다. 성명쌍수하라. 뭐냐? 몸과 마음을 같이 수련하라거든요. 마음 수련만 하게 되면 내마 발전을 합니다. 마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몸의 주인이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닦아라 해가지고 그 마음을 갖다 지독하게 강조를 하는 게 이게 불가의 간화선인데요. 그래서 몸은 어쩌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 준 거 없어고 하는데 수련 기간에는요. 몸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심신 1원입니다. 몸을 수련하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은 몸에 영향을 미치고 상호간의 연관 작용을 합니다. 심신 1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환시 환청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수련자들은 몸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요가하는 이유가 요가가 정심 집중이란 뜻이거든요. 집중하기 위해서 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몸 수련도 하고 마음 공부도 같이 하는 게 이제 이게 요가인데요. 우리 선도에서는 딱 한마디입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 수련하라. 성명쌍수하라. 그래서 이 종합 수련을 갖다가 저희들은 절수련이라 그러거든요. 몸과 마음 동시 수련하는 것이. 근데 막힌 상태에서 절수련하게 되면은 뇌만 발전하게 되면은 속이 메석거리고 울렁울렁거리고 몸도 다칩니다. 그래서 환시와 환청 이건 몸을 수련을 같이 하고 인맥과 동맥을 반드시 합해가지고 좌우 기운 자체가 조화로워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럼 안 흔들립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은 중단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환시 없습니다. 에너지를 하단전에 계속 모아주고 가면 됩니다. 또 하나 재밌는 친구가 이제 용인에 있는 친구가 이 문자로 자기 상태를 왔는데 아마 선생님한테 단전호흡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도의 기초를 잘 배운 분 같아요. 이미 두 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충맥까지가 다 올라간 것 같은데 이분에 관련된 내용은 내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죠. 일정한 범주까지 단전호흡과 운기조식은 잘 갔으나 그 연기화신까지는 갔으나 연신화해의 그 루트를 몰라가지고 버벅거리고 다시 돌아오고 몸을 더 때리고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상당히 이제 수련을 많이 한 친구고 젊은 친구인데 그 수련의 과정 마지막 단계로 올라가는 그걸 한번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12님의 환시, 환청, 유체이탈, 의식의 작용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도반들이 함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선글라스 낀 거
좀 금방지어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